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3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그래도 강하게 코스피는 강보합권까지 또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뭐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도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 계속 강한 흐름들 좀 유지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분명히 쉬운 시장은 아니었고요. 요 한마디로 일단은 요약을 해보자면 나오나요, 화면? 네, 국장 멋있잖아. 네, 이걸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멋있었죠. 네, 예. 약간 이게 말투를 좀 예쁘게 해줘야 되는데 멋있잖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깐족거리면서 해줘야 되는 말투입니다. 일단은 유동성이 일단 많고요. 오늘 거래 대금이 거의 40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작년 말에 10조가 잘 안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10조 전후 나왔었는데 지금 40조가 나왔고 네. 신용잔고도 많이 늘긴 했지만 예탁금 자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한 3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절대적인 수치는 늘었지만 당연히 밑에 깔고 있는 돈들이 분모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과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40% 정도 가야 조금 이제 정말 위험한 수준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지금 보면 여기 제가 세 번째 줄에 적어 놓은 거 투자 경고가 이렇게 오르는 건 반치가 아닌가 썼는데 네. 지금 보면 카카오페이 투자 경고 붙어 있죠. 네. 그다음에 뭐 LG, CNS 과열 종목이죠. 근데 통상 뭐 가는 놈이 더 간다고 아무리 해도 투자 경고 붙으면 일단은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쉽지는 않거든요. 거의 저런 딱지를 훈장 달고 가듯이 가는 것 지금은 같아요. 딱지를 말 그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훈장을 달고 있어야 지금 내가 주도주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오늘 쉬운 시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렇게 안 나오네요. 여기 보면 딱 비율만 봐도 아시겠죠. 여기 밑에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4배 정도 됐어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한 300여 개 종목 상승, 1200여 개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내가 포트폴리오로 지금 주도 업종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했었어도 4개 중에 3개는 하락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또는 뭐 4개 중에 4개가 다 하락할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네이버 카카오 관련 주식들이 없다라고 했었으면 오늘 시장이 쉬운 시장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에서 오늘 하이닉스가 선방했죠. 네. 그 다음에 증권주들이 선방했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는 사실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시가총액 상위가 별로 안 좋았지만 여차저차 다른 섹터들이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꾸역꾸역 3,000포인트 이상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 코스피가 3014이고요. 그다음에 네. 코스닥이 784입니다. 지금 알테오젠도 별로 안 좋고 에코프로 BM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 지수가 지금 삼성전자가 별로 안 오르는데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 것처럼 코스닥도 지금 대장이 별로 비리비리한데도 지금 다른 도움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네. 일단은 지난 주말간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나오면서 아침에 역시나 걱정했고 코인도 가상화폐들도 좀 하락이 심해서 지난주 월요일과는 좀 다르게 오늘 좀 고생하지 않나 했는데 딱 1시간 고생했죠. 오늘도 네. 딱 1시간 고생하고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니만 역시나 미국 나스닥 선물도 개장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아까 마이너스 0.1까지 제가 본 것 같은데 마이너스 한 0.4 정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이제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니까 쭉 올라왔고 네이버 카카오 힘냈고 그 다음에 오후 들어서 하면서 로봇 주식들까지 수급 딱 들어오면서 시장이 탄탄하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확실히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이 훨씬 지금 센 모습이고 네. 주도주도 명확하게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에 주도주가 있는 상황에서 주도주들이 깨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주도주들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가장 안 좋은 거는 양시장 1등만 안 좋아요. 네. 전자하고 알테오젠만 지금 사실 안 좋은 상황이고 다른 개별 주식단으로 매매하기는 참 좋은 시장이라고 봅니다.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 실전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815랩을 오픈합니다. 815랩은 투자에 확신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실전 전략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새벽 글로벌 이슈, 필요한 것만 골라 전략으로 연결합니다.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주도 산업과 핵심 종목을 미리 포착합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저희가 실전으로 잡아드립니다. 815 전문가들과 함께하면 주식 투자가 쉬워집니다. 단순한 정보를 넘어 성과가 나는 경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억 실전 계좌 세개 운영. 실전 계좌로 저희가 성과를 직접 함께 만듭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매일 함께하겠습니다. 성과를 만드는 전략, 정보, 타이밍, 혼자 막막했던 투자, 815랩과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실전 투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다만 오늘같이 예를 들어 조선, 그 다음에 뭐 다른 미디어 컨텐츠들 오늘 뭐 컨텐츠들이 중앙 정도는 올라왔는데 뭐 디어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는 않았고 뭐 SBS도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좋지 않았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사실 시장이 잘 갔던 종목들 위주로 갖고 있었다면 쉬운 시장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는 순환할 걸로 보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플러스 AI 정책 관련 주식들만 올라갔던 날이라고 봅니다. 방산도 심지어는 장 초반에 대비해서 세론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윗골이다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약간 테마주 성격의 방산, 빅텍 같은 종목들도 윗골을 되게 심하게 달았고 그 다음에 기름 관련 주식들, 기름 관련 테마주, 뭐 대성, 뭐 중앙에너비스 같이 뭐 SOL이나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말고 그런 종목들도 윗골이 달면서 오후 들어서 약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그쪽에서 자금이 빠지면서 로봇 쪽으로 자금이 싹 가고 네이버 카카오가 계속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일단 시장 주도주를 계속 가고 있어요.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가 일단 시장 주도주를 계속 가고 있고요. 시가총액 40조 이상 되는 종목이 지금 신고가를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 아직 절반도 못 왔어요. 네, 절반도 못 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 되돌림 이제 바닥에서 30% 정도 올라가야 제가 바닥 탈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 달에 50% 정도 올랐나요? 네, 57% 올랐네요. 많이 올랐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완벽한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뭐 카카오에 대한 억측 이런 거 다 이제는 무시하고요. 이제 완벽한 바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사실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덜 올랐기 때문에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카카오만 좋은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는 좀 다른 계열이고요. 카카오 뱅크도 많이 올라왔고 카카오 그다음에 페이가 일단은 가장 센 모습이죠. 완전 다른 개념으로 지금 원래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기존의 카카오그룹하고는 다른 개념이 됩니다. 공모가를 훨씬 넘어서서 그리고 상장 직후의 가격보다도 훨씬 넘어서는 그런 가격을 가고 있습니다. 뭐 쉬기는 하겠죠. 네. 예, 쉬기는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은 다 이쪽에 달라붙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주도주들은 다 이쪽에서 있고요. 지금 이 주식들이 이제 분명히 과열이에요. 투자 경고 나오고 어떤 명분이 있든지 간에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은 우리나라가 뭐 이 종목들이 비싸다 안 비싸다 실적 발표를 실적을 보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6월 달까지는 이런 플레이 사실 이제 일주일 길어야 한 2주, 2, 3주 남은 것 같거든요. 네. 한 2, 3주 정도는 모멘텀 플레이가 확실하게 먹힐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는 시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7월부터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 왜냐하면 이유는? 이제 7월 달 들어가면 이제 휴가 시즌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같은 거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무리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 대비해가지고 사실 미국의 코인베이스나 서클 인터넷 그룹처럼 확실한 뭔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러티브보다는 넘버스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시장이죠. 6월달 자체가 내러티브가 잘 먹히는 시장이에요, 원래. 네. 근데 이제 7월달 중순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 둘씩 실적 발표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의 힘이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건 과한 거 아니야? 비싼 거 아니야?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기존의 주도주들이었던 종목들 중에서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으로 횡보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이 하나 둘씩 더 치고 올라가죠. 대표적으로 뭐 LNG 관련 주식들이 대부분 다 그렇고요. 몇몇 종목들이 다 뭐 종목에 따라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다들 그런 종목들이 또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봐요. 지금 네, 뭐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오늘 이제 수급 아까 네. 거래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개인들이 엄청 샀거든요. 네. 거의 1조 5천억 맞습니다. 원을 코스피에서만 네. 매수를 했어요. 기관은 1조 가깝게 네, 팔았고. 팔았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아니요, 저는 개인들이 너무 개인이 많이 사는 거 똑똑해졌다라고 아니냐. 보고요. 개인이 똑똑해졌다라고 보고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외 변수가 그러니까 당연한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큰 자금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 뭐 사실 기관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뭐 새로운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매수를 해야 된다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또는 자체의 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룰들. 아마 그렇게 움직였을 거라고 봐요. 반대로 이제 여기서 개인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산 거겠죠. 네. 이게 그러니까 오늘의 개념은 사줬다라기보다 산 거 느낌이 확실히 강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계속 매수세를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수가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은 예전에는 동학개미로 주가가 올라갔지만 사실 지금은 개인들이 매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주가를 올려왔던 거고 그 전에 기관들이 더 많이 올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은 외국인이 올라왔지만 더 쭉 당겨보면 사실 기관이 계속 받아왔던 거거든요. 기관이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5월 달부터 이제 바통 이어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제부터 이제 매수 들어온 거라서 그동안 샀던 거에 대한 매수지 이제 초기지 뭐 그렇게 의미를 당연히 부여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모두 다 거래대금 예탁금 자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의 수급은 굉장히 좀 1조 5천억 수급은 지금은 나쁜 수급은 아니라고 봐요. 더군다나 신용이 점점 막힐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늘기는 했지만 지금 투자 경고되는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신용이 이제 매수가 안 들어가져요. 그리고 과거에는 재무가 좀 안 좋아야 신용이 막히고 그랬는데 네. 또는 이제 과열돼야지 신용이 막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증권사들마다 기준에 있어서 뭐 1년 동안 몇 프로 오르면 일단 아무리 재무가 좋아도 신용 막히고 왜냐하면 과거에 한 10년 동안 주가가 등락하면서 많은 개인의 잔고들이 신용관리를 반강제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다 풀어놓다 보니까 올라갈 때 엄청 세게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 너무 세게 이제 계좌가 녹아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2018년 10월 달이 그랬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증권사들한테도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강제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신용에 대한 위험, 리스크는 계속 아마 해 나갈 겁니다. 증권사들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시장은 굉장히 좀 저는 건전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아직 사지도 않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아직 사지도 않았습니다. 네, 올해 연간으로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10조 8천억 매도예요, 순매도. 10조 8천 순매도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과연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 사서 들어올까? 과연 그렇게 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 주도주가 그대로 갈 것인가는 지켜봐요. 근데 오늘 힌트를 줬다고 봐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주가가 희비가 엇갈린 게 네. 많은 힌트를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너무 지금은 있는 것만 가지고 가시고 저는 삼성전자 30% 바닥에서 올라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드리는데 대략적으로 여기 바닥에서부터 생각하면 한 이게 얼마일까요? 한 15%, 20% 정도는 올라가야 되네요. 네. 한 25% 정도만 올라가도 이제 바닥에서는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 기간이 너무 반년이 넘었잖아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는 딱 비중 가지고 계신 것만 가지고 계시고 결국은 62,000원이 넘어가야
네, 시세다운 시세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다른 섹터들이 너무 괜찮아요. 오늘은 심지어 로봇까지. 오늘 로보티즈가 급등했습니다만 네. 어차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원래 대장이잖아요. 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바닥에서 추세 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든 기관들이든 큰 손들이 주식을 살 거면 로보티즈 같은 주식을 사실 많이는 못 사요. 조금만 사도 상한가 가버리니까 반대로.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유동성도 풍부하고 시총도 크기 때문에 아마 주로 이런 종목들, 네, 하이닉스, 그다음에 각 테마의 대장들을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너무 중소형주 갈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보여줬던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정답지를 찍어준다라고 하긴 하거든요. 네. 대중화,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언어모델 갖고 솔트룩스, 코난테크, 그다음에 한컴, 더존비주원, 폴라리스 오피스 다 이런 종목들인데 지금도 보면 산일전기가 또 급등 나왔잖아요. 네. 산일전기도 오늘 제가 돌파민을 갖고 간 종목인데 산일전기도 전형적으로 딱 돌파하고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가기 좋아요. 내가 지난주에 이제 손잡이 달린 컵이었나 돌파민인가 여기서 갖고 왔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양호하게 잘 만들어가는 종목들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지금 보면 제가 15분봉 추세 전환하는 것만 해도 100개. 그 다음에 항상 매주 보는 2주 신고가는 100개가 항상 넘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서 매매를 하셔야지. 이제는 근데 사실 다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이제 아래에 있는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뭐 오늘은 좀 별로였지만 지난주에 이제 바닥 탈출 신호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종목들도 이제 편한 종목이죠. 근데 이런 종목이 여기서 올라가려면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이면 10만 원, 뭐 12만 원, 13만 원 계속 올라갈 때마다 위 맞고 내리고 맞고 내리고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위로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위는 열려 있고 아래는 막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좋죠. 그러니까 LS일렉도 오늘 이제 뉴스 나오면서 돌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아주 좋은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주는 AI 답지 키워드는 여기 있는 종목들은 잡주라고 보기에는 대형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소프트,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다 보면 오히려 큰 종목들이 큰 더 종목들이 잘 더 가는 많아요. 것 그래서 지금은 유용성이 크고 큰 손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는 가상화폐 있는 자금까지도 넘어오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종목들 하시는 게 그리고 큰 종목이 변동성이 안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큰 종목들도 다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종목은 한 50% 이상은 채워서 가시면서 억지로라도 하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종목을 조금씩 볼 건데 네. 이 추세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가 AI와 관련된 추세가 근데 뭐 선거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당이 되든지 간에 AI 섹터는 포기하지 않을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책 드라이브가 굉장히 좀 세게 되고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도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쪽은 계속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산일전기 말씀드렸던 대로 돌파가 나왔고요. 지금 조용히 얌전히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YG 엔터. 네, 오늘은 조용했어요. 엔터가 워낙에 종목별로 좀 다른 흐름이었어서. 근데 YG 엔터 알게 모르게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신고 갔다가 오늘 음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 되게 답답하겠죠. 다른 거 막 받은 거 올라가는데 오늘 쉬어버리니까. 근데 이런 종목이 얌전히 두면 특히나 이런 추세 추종장에서는 매매 많이 하시는 것보다 잘 가는 종목들을 뒀다가 돌파 나오는 거 보고 따라 샀다가 내가 딱 지정한 지점에 가면 손절매 아니면 그냥 쭉 두면 네. 그냥 사실 할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내려가지만 않으면 그냥 두시면 자연스럽게 가는 장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사람 투자자 심리가 뭐냐면 매일매일 올라야 돼. 그게 굉장히 조급합니다. 특히나 오늘처럼 항상 받은 거 또는 네이버 카카오는 분명히 손절하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네. 내가 손절했는데 저거를 또 못 샀네. 이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빨리 만회해야 되는 조급함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엄청 조급하실 건데 오늘 저도 집에 가서 한번 다 돌려봐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다 알고
그리고 어떤 모멘텀 붙었는지 어떤 게 거래량 붙으면서 세게 가는지 봐야 되는데 신고가 패턴 중에 가장 편안한 게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는 가지만 거래량 주는. 네.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 주식은 YG 지금 오셨지만 YG 엔터, 하이브, 그다음에 SM,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JYP, 네. JYP는 조금 약한 모습이네요. 그러다가 또 여기서 양봉 하나 나오면 또 이게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좋은 게 YG 플러스, MD 그 굿즈 파는 YG 플러스는 신고가를 확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밀히 비교하면 JYP를 살래, 예를 들어서 YG 살래 하면 YG 사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센 놈이 더 세다. 네. 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하이브가 방탄이 다 전역하고 전체 1조 엔터 기업들이 영업이 1조 버는데 하이브가 5천억 번다고 하지만 어쨌든 주가는 추세는 YG가 훨씬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사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시장에서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K-팝 데몬 헌터스인가요? 네. 그거 인기 엄청 많다면서요. 약간 엔터주들. 엔터주는 근데 저는 한알령 계속 나와서요. 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화를 받은 게 엔터주 너무 답답하다고 오늘. 근데 내일 뭐 이번 주는 못 맞출지언정 한 3개월 뒤는 좋아질 게 보이거든요. 네. 예, 실적 발표 시즌 넘어가면 다 좋아질 게 보이고 이제부터 내러티브든 넘버스든 다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일 주가 맞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추세를 보면서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렇죠. 시계열이 짧으면 짧아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네. 근데 3개월, 6개월, 1년으로 가서 실적 보고 추세 보면 난이도가 쉬워지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이거는 비단 한국 사람의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 보면 다 짧은 시간에 수익 내는 게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은 길게 좀 3개월, 6개월 보더라도 저도 뭐 단기 매매 많이 하고 오늘도 뭐 종목 개인적으로 매매 많이 했지만 좋은 우상향인 종목 안에서 단타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우상향인 종목만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게 당일 네. 당일마다 시세를 좀 강하게 주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네, 거기서 맞아요. 소외되면은 네. 좀 답답함을 맞아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워낙 시장이 좋아서. 특히나 요즘 시장이 그렇죠. 네. 맨날 내 보던 거 예를 들어서 팔았는데 이거 다시 사야지 했는데 그냥 가버리면 거기서 오는 그러면 박탈감. 매매하지 말고 사지 가만히 있을 걸 이제 그런 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장이다. 지금은 심리적으로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보시면 되고요.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늘 요즘에 최근 시장이 진짜 세다고 느껴지는 게 오늘 보호에서 풀리는 날이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린 조정은 결국 안 왔어요. 저도 이거 기다렸거든요. 네. 떨어지면 이제 손님들 좀 사드리려고. 오질 않아. 네. 오질 않습니다. 달바 글로벌도 그랬고 오늘 그다음에 인투셀 이 종목도 오늘 풀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 꽤 많이 밀렸어요. 장 초반에 마이너스 7%까지 밀렸는데 지금 6% 플러스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만 저점에서 한 11%, 12%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웬만한 악재는 다 받아주겠다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 잘 보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조금 이제 완벽하게 내러티브가 있을 거면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러티브, 모멘텀 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숫자. 지금 숫자 보고 싸다고 들어가면 싼데 안 올라가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좋으면서 주가가 우상향인 거. 지금은 저는 무조건 추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상향인 종목들 안에서만 매매하셔라.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 주말간에 라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나왔고 그래서 결국 불닭소스가 삼양식품 여전히 신고가 계속하죠. 네. 네, 신고가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D도 다시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이거 아마 9만 원, 10만 원대 많이 파셨을 것 같은데 결국 여기 돌파가 나오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가는 그런 흐름 나왔죠. 그다음에 쌈지엔터 여기는 안 났지만 SMG엔터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 감소하고 있고요. 뭐 티니핑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이 너무 좋은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눌림목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닥에 있는 것도 사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률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많은 그 모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그 확률을 얼마큼 높이느냐, 그리고 내가 손실 났을 때 얼마큼 조금 잃느냐, 먹을 때 많이 먹고 잃을 때 조금 잃느냐, 그 차이가 계좌 차이를 많이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면 되게 답답한 구간들이 있지만 결국은 장대양봉 하나가 하락 며칠치를 한 번에 벌충해줘 버리고 그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의 섹터들, 저는 11선, 21일선을 일단 무조건 우상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두 개가 우상향의 섹터 안에서 눌림 줄 때 분봉상에서 추세 전환 나왔을 때 그때 매매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매매하시면 지금은 기술적 분석 어려운 시장 아닙니다. 네. 가는 종목에서 눌러줬을 때 사서 거기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5% 밀리면 팔아버리고, 올라가면 그냥 두고, 그리고 계속 두고 이렇게 하는 식의 매매가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손잡이 달린 거, 뭐 하나오션, 이거 지난주 건데요. 바뀐 게 없어요. 오늘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좀 답답했을 거예요. 네. 네, 마린 엔진 정도만, 결국은 현대 마린 엔진 정도만 주가가 좋았고, 그거 외에는 한화 엔진도 별로였고요. 그 다음에 삼성 중공업, 그 다음에 뭐 한화 오션, HD 현대 미포조선만 오늘 좀 상승 나왔고, 나머지도 다 그냥 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이제 중동 전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LNG 선과 관련된 또는 이제 수주와 관련된 선박 관련 회사들은 저는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주까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추세 전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장기 추세도 전환했고 단기 추세도 전환한 램보 로보틱스가 오늘 저는 추세 전환에서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을까. 로봇주들. 로봇 중에서 대장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번 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바뀐 건 없다. 그래서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음식료, 화장품, 네. 바이오, 엔터, 지주, 방산, 스테이블 코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업종들,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황유한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 실전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815랩을 오픈합니다. 계좌 수익이 멈췄다면 지금이 변할 타이밍입니다. 혼자 하는 투자, 이제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뉴스도 이슈도 확인했지만 계좌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진짜 돈 되는 정보만 골라서 핵심만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새벽 글로벌 이슈 필요한 것만 골라 전략으로 연결합니다.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주도 산업과 핵심 종목을 미리 포착합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저희가 실전으로 잡아드립니다. 815 전문가들과 함께하면 주식 투자가 쉬워집니다. 당신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3명의 실전 전문가가 매일 전략을 연구하고 함께 길을 제시하는 투자 동반자 서비스 815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15랩은 투자에 확신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실전 전략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단순한 정보를 넘어 성과가 나는 경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투자, 저희와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1억 실전 계좌 3개 운영, 성과 실명 공개, 장전, 장중, 장 마감까지 하루 3번 리포트, 그리고 실시간 전문가 포트폴리오 공유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매일 함께하겠습니다. 당장 돈 되는 정보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실전 계좌로 저희가 성과를 직접 함께 만듭니다. 혼자 투자하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함께 성공 투자합시다. 성과를 만드는 전략, 정보, 타이밍, 혼자 막마켓턴 투자, 815랩과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실전 투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